그래서 MI텍이 이제 마지막 제 포트폴리오 종목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2024년 11월 13일에 작성된 투자 아이디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앞으로는 제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을 보고 사업보고서 같은 걸 보면서 한번 업데이트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이때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사업보고서 보고 작성했던 건데 거기에서 특별히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 내용으로 한번 방송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MI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이제 성장주로 이제 MI텍을 보면서 MI텍에 대해서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뭐 매매하거나 아니면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로부터 MI텍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I텍의 메인 BM은 비혈관 스텐트라는 거예요. 스텐트에는 혈관 스텐트, 비혈관 스텐트가 있는데 이제 스텐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관상 조직이 막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이로 이제 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체내에서 순환되어야 되는 그런 그 물질들이 막혀가지고 이제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뚫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식에는 비혈관 스텐트를 만드는 방식에는 기계식하고 핸드메이드 방식이 있는데 점유율 3위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나 올림푸스, 쿤메디컬, 마이크로텍 같은 기업들은 기계식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효율성도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그 기계식으로 만든 비혈관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곡선형 장기에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 반해서 핸드메이드 방식은 한국의 MI텍하고 태용메디컬이 선도 기업으로 이제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곡선형 장기 같은 다양한 장기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쇠석기하고 혈당 측정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서 사업 구조가 단순 명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텐트가 이익률 높은 주력 제품으로서 이제 국내에서는 직접 유통을 하고 해외는 유통사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텍 스텐트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핸드메이드 방식 비혈관 스텐트로 전체 비혈관 스텐트 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들의 기계식 제품에 비해서는 유연성이 높고 곡선형 소화기관에 사용되기 용이하다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내러티브인데 산업의 성장, 산업이 왜 성장하게 되느냐, 비혈관 스텐트의 적용이 왜 늘어나게 되느냐 설명해 보자면은 이런 몸의 관상형 조직이 막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암이에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혈관 스텐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령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암 발병률하고 생존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원래는 이제 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자들이 생존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상형 조직을 이제 원래 모양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텐트를 적용해야 되는 이제 그 빈도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암 진단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사망률은 감소하면서 매년 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암 환자 수는 급증하는 그런 추이입니다. 99년에는 10.2만 명이었는데 21년에는 27.8만 명이겠죠. 이거는 발병하는 환자 수가 늘어난 거 플러스 암에 걸렸는데 오랜 기간 생존하는 그런 효과가 합쳐져가지고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추이를 보면은 당연히 비혈관 스텐트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경쟁사가 핸드메이드 방식 비혈관 스텐트를 만든 경쟁사가 태움메디칼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태움메디칼을 올림푸스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품질 관련해가지고 귀책 사유가 있다, 데이터 무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수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4년 3월에 있었던 일이고 이로 인해서 MI텍이 품질에 있어서 우위가 있다라는 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MI텍하고 태움메디칼의 수출액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MI텍의 수출이 태움메디칼을 앞선 그런 때인데요. 보시면은 2021년 2분기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다가 연도 기준으로 이제 수출액이 역전된 거는 2024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품질 우위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수출 데이터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 비용 측면에서 보시면은 의사는 결국 이제 오스테오닉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의사는 이제 어떤 기기를 사용할지는 선택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는 보험사하고 그 다음에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이 그 의료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고 이제 비용은 자기가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비싸더라도 검증된 기기를 사용할 요인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MI텍은 적극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학회에 참석해서 신뢰성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이벤트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쟁사의 품질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간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생산 인력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좀 모방하기 어려운 생산 프로세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MI텍 IR 같은 경우에는 MI텍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고 생산 내 스탠드를 효율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춘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비혈관 스탠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하고 알고리즘 같은 거를 모방하면은 쉽게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이제 기업들, 마이크로텍이나 아니면은 쿨메디컬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용이하게 캐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고도로 통제된 그런 학업 환경 속에서 다수 노동자들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메이드 공정에 있어가지고 좀 고도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 좀 한 단이라도 오류를 내면은 불량이 되는 그런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을 내부 교육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고 핸드메이드 방식 선도 기업이 모두 한국에 있는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선진국들이 쉽게 이거를 모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혜자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I텍은 유통사를 재선정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별로, 국가별로 별도의 유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벤더를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협상력을 보유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R 담당자에 따르면은 상당히 이번에 판가를 인상하였고
25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된 평가로 매출이 인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비혈관 스텐트에만 사용되는 특정성 높은 재료가 아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진정에 따라서 원재료비도 이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외부의 그런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보유하고 이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탑라인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실적 평가를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회계 분석을 사용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I텍이 상당히 금융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업 외에 이제 그 손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그 3분기에는 금융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 추정치를 약간 상회한 정도에 좀 그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살짝 하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융 손실이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를 보이진 않고, 본업에서 매출이 잘 성장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한 점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유럽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고, 그다음에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이익률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GPM이 24년에 59.07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배치 측면에서 보시면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혈당 측정이하고 최석기 사업을 잘 정리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좀 바라는 바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굳이 금융자산 투자를 하지 않고 본업의 성장에 따라서 좀 자본을 잘 불리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때도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새로운이 나와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내렸었는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 내렸죠. 근데 24년 기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이 13.5 정도 되는데, 의료기기 업종 평균을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령화 트렌드에 근거해가지고 견고한 성장 내러티브와 브랜드 가치, 그리고 단순 용료해진 사업 구조 같은 걸 감안하면은 저평가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MI텍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발표였고, 바로 이어가지고 현재 이제 MI텍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